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테네에서 성화 인수인계, 올림픽 성화가 그리스 아테네를 출발해 1일 한국에 들어오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사실상 시작됐다. 사진은 한국의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울산과학대 김기훈 교수가 31일 그리스 알파인 스키 선수 이와니스 프리오이스에게 성화를 전달하는 모습이다. 이후 그리스 올림픽 위원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성화를 전달받았다. 하나된 미래를 여는 창 평창 제1면에 들어왔습니다. 아테네에서 성화 인수인계를 받았다 해서 이제 평창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저거 한번 볼까요? 16개월 만에 되돌린 한중 정상궤도 사드 갈등 매듭 짓고 모든 분야 교류 협력 정상화를 발표했다. 10일 베트남 에이펙 회의에서 문 대통령 시진핑 정상회담이 열린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문고리 2인방이죠. 국정원 특활비 월 1억씩 받았다. 검찰이 긴급 체포했고 3년간 총 40억 원을 받았고 박정부 국정원장 지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니 45억이나 받았다면 왜 지금에 잡아요? 그동안에 잡아야 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보수 정권의 이 과거를 들추는 작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것보다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1년간 매달려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유산됐다.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은 보류. 이 조선통신사가 언제 갔죠? 이게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났지 않습니까? 그 2년 전에 보냈죠. 가서 그랬더니만 조선통신사에 이 누구죠? 황윤길, 정사 황윤길, 그다음에 부사 누구죠? 김성일.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온다. 한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선조가 택한 것은 쳐들어올 리가 없다. 대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전국을 안동시키고 이제 1592년도에 임진왜란을 맞이하죠. 그래서 왕은 신의주까지 도망가고 이제 중국으로 또 내뺄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서울이 불타고 우리 한양이죠. 이랬던 이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그런 게 유산이 되군요. 네. 자, 사라진 유커. 유커는 중국인 관광객을 말하죠. 네. 유객. 돌아오고 중국 사업도 풀렸으면 하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한국 산업계에 안도의 한숨을 쉰다. 사드 보복 피해 당장 회복 어렵지만 서울 명동상점 알바 다시 고용하고 여행업계 한국관광 홍보 재개하고 올해 안으로 여행 제재가 풀릴 것으로 본다. 롯데 중국 소비자의 긍정 신호, 현대차도 현지 판매 회복 기대하고 유통업계는 11 광분제 마케팅에 들어섰다. 일단은 좋은 시그널입니다. 중국 외교부 한국의 행동으로 옮기고 처리해야 사드 봉합 합의문 발표했지만 중국의 반대 입장엔 변함없다며 사드를 반대한다는 거죠. 갖다 놓은 것도 반대한다. 한국의 장애물 없애라고 요구. 중언론 한국 중의 우려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0조 보복 피해 한마디 못하면서 10조 100억 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 포기는 못 박았다. 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의미하죠. 사드가 공격용 무기라면 괜찮지만 이것이 방어용 무기인데 방어를 이제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방어를 더 하기 위해서 사드를 더 갖다 배치하겠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 편을 들어준 문재인 정권을 봅니다. 중국은 사드 반대 재천명했는데 조건 없이 추가 배치 카드를 버렸다. 중의 한미일 군사협력 우려에 군사동맹으로 발전 안해를 밝혔다. 정부 북핵 공조 교류 회복 기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문재인의 반미 친중의 행보다. 반미 친중이 뭘 의미하느냐. 조중 동맹은 지원하고 한미 동맹은 약화시키는 역할을 사드 불배치를 함으로써 천명함으로써 이 일을 문재인 씨가 했다.
일단 산업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줄지 몰라도 그것이 영구하겠느냐? 안보에서는 아니네요. 또 안보에서 사드 말고 다른 걸 배치했을 때 또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이 사드 배치를 가지고 이 공정한 무역 거래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 한마디 안 한 것이 문재인 정권 아니냐? 이런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한국, 일본, 중국이 2년 토 올림픽을 올립니다. 한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고,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하고, 중국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생의 삼국지 평창에 달렸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도 빨리 해저 터널을 뚫으면 산둥반도에서 우리 서산 요 반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마도를 거쳐갖고 일본 후쿠오카로 들어가는 이 지하철도를 뚫으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갔다 왔던 네, 이번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 불란서 어디죠? 불란서 칼레로부터 네. 이제 포크스톤이라고 하는데 전장 얼마죠? 50.45km. 거기에 지하로 들어간 부분은 37.8km. 그렇게 해서 이걸 얼마든지 뚫을 수 있고, 그러려면 이 정치 체제가 틀리니까 하나는 사회주의 체제고 두 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체제인데, 한일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제 정서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다면 이제 대마도와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지하 터널부터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전을 우리 국민들과 일본 국민들, 중국 국민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해저 터널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영국 도보와 또 프랑스의 칼레 다녀오시고 정말 저도 땅굴은 꼭 존재한다. 김정은을 믿지 말자. 이런 생각이 너무나 들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세요. 영국과 불란서는 1890년대에도 1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이죠. 그때도 이제 도보 해협을 지하 터널로 연결하자라고 하는데 합의해서 불란서도 파들어가고 영국도 파들어가다가 2km 정도 파들어가다가 영국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데모를 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인데도 땅굴, 지하 터널을 파서 랑데뷰를 시키는 것이 시도됐다는 것은 그때도 기술이 그만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다음인 1987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이 지하 터널을 파서 랑데뷰를 시켜갖고 94년도에 개통한 것이 칼레에서부터 도보 해협이라고 하고 칼레 해협이라고 하는데 포크스톤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연결을 해갖고 50.45km를 열차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구멍을 3개를 팠죠. 그리고 지하 이 지층으로부터 45m 평균으로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속 물 밑에. 물 밑에 45m 평균으로 뚫어갖고 랑데뷰를 시켰는데 구멍을 몇 개를 팠다고요? 3개를 팠죠. 자, 그래서 중앙에는 4.8m짜리 작은 굴이고, 그 다음에 양쪽 옆에 7.8m짜리 폭에 큰 굴을 뚫어갖고, 이제 양쪽으로는 철로를 놔서 철로에다가 이제 차들을 싣고 이동시키는 시스템이고, 중앙에는 이제 정비용 차량만이, 이 배터리 차죠. 이런 것만이 다녀서 유사시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매 300여 킬로미터, 300m당 구멍을 양쪽으로 뚫어갖고 이제 유사시에는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 객실 하나에 차가 5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큰 차는 또 따로 또 실는 트레인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걸 타보고서 느낀 것은 나올 때도 빠르던데요. 일단 나오는 출입구가 달라요. 그럼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이 지하 터널이구나. 우리는 땅굴이라고 하는데 저 밑에선 지하 터널이고, 그 다음에 전투 보병이 기어 나오는 데는 땅굴로 해갖고 보호를 하면서 이제 묻어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들켰을 때 이렇게 다 해놨다라고 저는 이제 다우징 검사와 그 다음에 우리 지워시커 그리고 최근에 들여온 파이썬 3라고 하는 장비로 해보고서 확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미군들과 대한민국 군대가 발표할 필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땅굴에 대비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번에서
어떤 영화 뭐든지 뭔지 그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도 보니까 비저항 그걸로요. 고대 옛날에 그거 그 보석 같은 걸 딱 찾더라고요. 네, 지금은 과학이 그렇게 과학에 발달돼갖고 저희 기계도 네, 그만큼 지하에 들어가 있는 광물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지하의 동공 그다음에 이 보물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가 있는 이게 있습니다. 네, 딱 자, 찾아내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육군은 그걸 찾을 노력을 안 하고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정신병자로 몰고 이렇게 하면서 90년도에 제4 땅굴을 찾고 나서 27년간 땅굴을 덮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어떻게 북한은 땅굴을 팔 때 휴전선 4km 이남으로 못 판다. 이걸 어떻게 5천만이 믿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김일성이가 만들어낸 천재적인 이 위계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들이 집어삼켜져 갖고 육군을 땅굴을 찾을 수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군이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 숙소가 어딘지 저는 잘 모릅니다. 7일날 오신다고요. 예, 미 8군 사령부 안이 될지 어떤 데가 될지 잘 모르는데 그 밑으로 땅굴로 연결해서 펑 터치고 나와서 얼마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생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한민국 전역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미군 당국은 브룩스 대장님은 깨달아 알고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테러를 막아야 됩니다. 예. 노선은 단속 피하려고 GPS 떼고 북해역에 들어간 듯하다. 북에 납포됐다 풀려난 391 흥진호 사건. 16일 울릉도 저동항에서 출항을 했다. 21일 밤 북측 경비 함정에 납포됐다. 21일 오후 10시 31분 어업통신국 해경에 수색 요청을 했다. 22일 오전 8시 해경본청 해군작전사령부 청와대 총리실 등에 전파했다. 27일 오전 6시 30분쯤 북한 흥진호 납포 보도했다. 27일 오후 6시 39분 흥진호 해경 경비정에 인계했다. 자, 여기에서 22일 오전 8시 해경본청 해군작전사령부 청와대 총리실 등에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도 몰랐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할 것 없이 몰랐다고 하고, 해경청장, 그리고 해수부 장관도 몰랐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여기에 들어와서 보고했다.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했으면 알아야죠. 불법 조업 위에 고의로 뗀 정황. 선원 조업 중 경비함이 우리 추격 잡힌 후에 북한 배인 줄 알아. 처우에 감사 진술서 쓰고 풀려났다. 선주 측 해경에 안전하다 거짓말. 해경 21일 실종 소식 듣고 문의. 선주 측 22일 선장과 통화 안전. 해경 실종 다음날 청 총리실에 보고. 야 세월호 7시간에 난리치더니 6일 동안 북 납포 모른 것 국조해야. 그리고 이제 와서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북한의 공격 임박 시 미 의회 승인 없이 공격 가능하다. 그래서 의회에 나가서 틸러슨과 매티스가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매티스 국방 청문회에서 밝혔다. 그래서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이 임박하다고 하는 증거가 있기만 하면 공격할 수 있다.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두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 전술핵 재배치 대북 군사 옵션 중 하나로 고려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북핵 대응 위한 7개 옵션을 제시했다. 뭐가?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의회 조사국은 이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걸 조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핵에 대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7가지로 제시했는데, 첫째, 군사적 현상 유지로 외교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것 1번. 2번, 봉쇄와 억지력 강화로 사드 배치와 미군 증파, 전술핵 재배치 등을 꼽았다. 3번,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하도록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면 이를 요격하는 방안. 요격하자. 4번, 미국 폭격기나 크루즈 미사일을 사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설을 폭격하고 발사대를 제거하는 방안. 그 다음에 5번째, 북한 핵밀줄 생산시설과 핵폭탄 연구단지 등 핵 관련 시설을 모두 타격하는 방안. 6번째, 무력을 동원한 북한 정권 교체를 거론. 마지막으로 비핵화를 전제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방안.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옵션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협상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카드.
그래서 공산화를 월남이 공산화됐듯이 대한민국도 공산화되는 과정을 이제 미국이 이제 허용하는 방안도 7번째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간달간달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7번째 옵션도 등장할 수 있다는 월남 사우스 베트남이 망해갔던 전철을 그래서 미국이 땅굴과 간천망에 의해서 월남을 잃었는데 대한민국도 더 심각하다. 이걸 문재인 정권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 내비둬라. 그러면 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방법도 이 의회 조사국에서 제시한 방안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정권이 심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우파를 막 지향하고 공산당 때려잡아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찬양하는 셈이 되니까 그런 7가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철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7번이 저는 키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하러 들어오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북을 옹호하는 정권이냐, 미국과 함께 한미 동맹으로 북을 이제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걸 지금 확인하러 오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근데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줘야겠어요. 국민은 그러지 않다고. 자, 그래서 그날 국민들은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그다음에 선제 공격이라도 불사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다음에 전술 핵을 재배치해 주시오. 그 다음에 전쟁 비용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은 분담할 의사가 있습니다. 전쟁 비용이 중요합니다. 전쟁 비용을 문재인 정권은 안 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전쟁 비용을 우리가 댈 테니까 북핵 문제를 당신이라도 해결해 주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금이고 뭐고 다 팔아야죠. 옛날에도 금 모으기도 했잖아요. 그럼요. 우리 국민이 공산당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해야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역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이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며칠 날인지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가야죠. 예. 다 나가야죠. 자, 원전 국제 무대에서 청와대 보좌관 문미옥이라고 하는 과학기술 보좌관인데 한국 장점 쏙 빼고 탈원전만 홍보했다. 우리 탈원전한다. 대한민국 원전 기술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 짓거리를 문미옥이라고 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속이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보좌관이라고 해요.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문미옥이가 이제 대한민국의 장점, 기술 장점을 홍보할 수 있는 국제회의에 가서 우리 탈원전한다. 우리 기술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 짓거리를 망할 망자네요. 그래서 경죽 보불의 문정부라고 썼습니다.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는 문정부. 정부 신고리 중단 때 법적 근거 끼워 맞춰. 국감서 절차적 문제성 제기. 법무공단 에너지위가 권고 결정. 산업부 다른 법조항 재검토 요청. 한수원의 직접 중단 권고 길 열어. 지금 나라 죽이기, 경제 죽이기가 원자력 분야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대통령의 과학보좌관이라고 하는 자가 국제 원자력 기술을 팔 수 있는 자리에 가서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탈원전한다. 우리 이제 우리 거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에 앞장선 문미옥이를 보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씨 중에는 문세광이가 그러니까 다 문씨들이 문세광이가 박근혜 대통령 어머니 죽였잖아요. 유경수 여사를 죽였지 않습니까? 이 모기환수 주장하는가? 이 천용택 전 국방장관 국정원장이 오랜만에 나타나서 바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한국군 단독 체제되면 미국의 한국 방어 책임 의식이 약화되고 항모 등 증원 전력 활용이 어려워진다. 현행 한미 공동 지휘 체계는 싸우지 않고 북에 이기는 전략이다. 자주 침해 아닌 최선의 안보다. 이 정확한 말이죠. 이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흔들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천용택 씨가 쓴 글입니다. 미군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모든 형태의 전쟁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세계 어떤 나라의 추종도 불허하는 값비싼 무형전력, 즉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 모든 유무형전력을 한반도 방어에 직접 투입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현행 전작권 체제다. 더구나 평시 작동권을 한국군이 갖고 있고 합참의장이 한반도 평시 통합지휘권을 쥐고 있는 현재의 한미연합사 지휘통제 체제는 우리 자주권이나 국제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전쟁에서 최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 전략이다. 현행 한미 공동지휘 체제는 그 부전승 전략 요체 중의 요체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까지 개발해 대남 군사 위협을 가중시키는 불안정한 안보 환경 아래서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현행 방식은 한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최고 최선의 길이다. 북한의 전쟁 위협이 소멸된 뒤 그때 전략 환경에 맞춰 전작권 문제 등 전면적 안보의 틀을 다시 짜는 것이 순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반미 친중의 문 정권은 조중 동맹을 강화해주고 조선과 북조선과 동맹을 우리 사드 안 갖다 놓겠다. 더 이상 안 갖다 놓겠다. 그 다음에 이 한미일 공조체제 안 가겠다. 전쟁이 나면 공조체제 안 가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파괴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미 동맹 파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어떤 짓을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 화형식 처하고 이 반미 데모가 극성을 부리는데 이 배후에 문재인 정권이 있는 겁니다. 임종석이가 있고 문재인이가 있는 겁니다. 당주청에서는 막 트럼프 그 대통령 얼굴인가 뭐 태극기 놓고 막 총 쏘고 그런다는데요. 지금 말이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네. 예비군 무기를 옮긴다고 하는데 일거에 옮긴다고 하는데 이 무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누구 손에 들려질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님 이것도 해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인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십만 정이 이제 전라남도에서 11월 1일 11월 2일 해갖고 이게 옮겨지는데 오늘 내일이네요. 이것도 왜 어디로 가는지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해 주십시오. 사설입니다. 미래 주권 양보한 사드 합의 폭력적 보복 재발한다. 이게 의로운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미래 주권을 양보한 사드 합의. 미래 주권이 뭐죠? 우리가 한미일 동맹 관계를 유지해서 조중 동맹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러시아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겠다라고 포기한 일을 강경화 외무가 문재인 정권이 한 겁니다. 이 미래 주권을 양보한 사드 합의. 그 다음에 사드가 우리도 필요하고 미군도 필요한 겁니다. 이거 더 이상 안 갖다 놓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내년 총선을, 내년 지자체 선거를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약화시키고 조중 동맹 쪽으로 올라탄 문재인 정권이라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갈등으로 중국은 아무런 실질적 피해도 입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롯데 등 중국 진출 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국내 관광업계가 입은 피해도 막대하다. 이 피해가 1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11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모두 국제규범과 상관례를 위반한 폭력적 보복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이에 대해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우리 측이 항의했다는 흔적도 없다. 그저 보복을 풀겠다고 하니 감지덕지하는 건가. 이 굴욕 외교를 이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교범을 따르는 정상적인 관계로 가지 않으면 이번 같은 일은 언제든지 재발한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 그렇다. 이번에도 어떤 재발 방지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말았다.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가 원칙 없이 그때그때의 작은 이익을 쫓아 흔들리면 주권과 자존은 쉽게 증발한다. 이 짓거리를 했다라고 아주 조선일보에 오랜만에 논설위원, 애국적 논설위원의 기사를 봅니다. 강경화 외교, 굴욕적인 외교를 한 겁니다. 미래의 주권을 포기한 외교를 한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어떤 특정 무기가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그것도 방어용 무기가 들어올 때 중국이 브레이크를 걸면 맞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짓거리를 강경화 외교와 문재인 정부가 한 겁니다. 어선 북나포도 모르고 이지스함 설계는 넘어가고 이게 간첩공화국이죠. 읽어볼 거리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웰컴 투 코리아 미스터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이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환영 국민대가 오는 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립니다. 여기 많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최 주관은 국민행동본부 해병대 전후 전국총연맹 태극기 행동본부가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국권인데 국민행동본부는. 자, 여기 간첩공화국이라고 썼는데 여기서도
광우병 선동의 본산 MBC를 공영방송으로 정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온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 등의 의인들에 대한 권력기관과 홍위병의 압박 공조는 언론 자유 탄압이다. 혁명 구테타와 함께 헌법 위반임에도 촛불혁명 정권을 자처하면서, 이건 문재인이도 쓰는 말이죠. 공무원의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 기관마다 좌편향 인사들로 초법적 위원회를 만들어 전 정부의 좌편향 교과서 개혁을 범죄로 규정, 수사 의뢰까지 하고 있다. 이 정권은 학생들에게 김일성주의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반역으로 보는가? 그렇다면 애국이 범죄인가? 이 간첩공화국이 하는 짓을, 이 문재인 간첩공화국이 하는 짓을 여기에다가 폭로했습니다. 자, 북한의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에 동조한 이적단체 간부 출신이 교육부의 고위직에 발탁되고 천안함 복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책을 쓴 사람이 총리실 비서관으로 임명되는 세상에서 반역자가 애국자를 사냥하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를 언제까지 좌시할 것인가? 국민 조항권을 발동해야 된다. 간첩 잡는 국정원이 간첩 두목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수억 달러를 보낸 사실, 대한항공기 폭파범 김현희를 가짜로 모든 분위기에 편성 재조사를 한 사실, 1심에 간첩단 수사를 하던 김승규 국정원장을 갑자기 경질한 사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6개 은행으로부터 3천억 원의 괴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왜 손을 대지 않나? 문재인 정권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간첩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증거다. 11월 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많이 모여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11월 7일 이 방한을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안전을 위해서도 많은 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일 이 선제적 공격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이 전비를 부담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동아일보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동아일보입니다. 한중 사드 빙하기 끝났다. 15개월 만에 관계 복원 협의문을 발표했다. 모든 교류 협력 정상궤도 조속 회복. 내주 베트남 에이펙 정상회담 합의. 중 사드 보복 사과 없어 논란 불씨. 사드 보복은 사과해야 되죠. 사드를 가지고 왜 통상거래 WTO에 제소할 수 있는 통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느냐. 하지만 이번 합의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겠다는 3노 원칙이 사실상 담겨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확대를 우려하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지만 향후 한미 관계에 부마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중국의 해명이나 유감이 빠져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남아있죠. 국민들이 보기에도 남아있습니다. 삼성전자 세대교체 50대 3톱 체제로 세대교체를 했다. 삼성전자가 엄청난 또 영업이익을 남겼다라고 보도되고 있죠. 네. 세계 곳곳마다 이번에 때도 세계 곳곳에 삼성이 네. 그 끼친 영향,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영향이 대단하신 거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럼요. 대한민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입니다. 그런데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이 뭡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해놓고 이제까지 관리에 따라서 국가가 하는 일에 재벌들은 전경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엄청난 액수의 지원을 받은 노무현 정권, 그보다 더 엄청난 김대중 정권. 그런데 780억인가 요 조그만 걸 받은 걸 가지고 그걸 네가 죄를 졌다 해갖고 몰아넣어갖고 구속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가는 나라마다 삼성. 그러니까요. 아낌없는 투자와. 예. Do bigger things. 보다 더 큰 일을 하자. 이걸 간판을 그 나라 말로 체코에도 그다음에 각 곳에 붙여놓고 이제 삼성을 대한민국의 삼성이 약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여기 보면 실적 투자 배당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이 신기록 행진하는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4조 5,332억. 반도체 영업이익률 50% 벽 돌파. 엄청나죠? 이래서 공산당이 삼성을 죽이려 해요. 그럼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걸 뺏으려고 하고 그럼요. 중국이 땅굴 전략으로 시진핑이가 이제 이 김정은이가 남한을 통일하면 이것에 이제 반을 이제 날 달라 해갖고 이 전략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아셔주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 시설 투자 46조 2천억, 2015년보다 20조 이상을 증가했다. 향후 3년간 연
9조 6천억 배당 주주 환원 올해보다 2배로 늘려. 삼성전자는 이 전자를 이건희 씨가 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누라 말고는 다 바꾸자, 개혁하자 이렇게 해갖고 삼성전자에 투자한 것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고, 이 삼성전자를 죽이려고 저 북한의 지령을 따라서 이제 이건희 씨의 아들 누구죠? 이재용 씨를 감방에 묶어놓은 문재인 정권을 봅니다. 자, 북핵 공조 큰 고비 넘었지만 삼노 원칙에 발목 잡힐 수도. 북핵 공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90년대부터 이제 육자 회담의 의장국을 한 중국이 북한에 이 핵무장하는 것을 도왔습니까? 말렸습니까? 도왔잖아요. 그런데 무슨 놈의 북핵 공조입니까? 이것은 시진핑의 이 전략, 이중 전략. 미국 앞에서는 이제 제재하는 척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다 대주고 핵으로 무장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자의 머릿속에는 땅굴로 대한민국과 25만 명 미국인들을 생포하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몰랐다. 그리고 개입해갖고 중국의 이익을 한반도에서 취하고, 이자가 만든 것이 뭡니까? 이자가 동북공정을 만든 자입니다. 2003년도에 이제 후진타워 밑에서 뭘 했죠? 부주석을 하면서 동북공정, 서북공정, 남서공정 이걸 다 만든 자가 이자입니다. 그럼 동북공정을 트럼프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은 대한민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 속국이 아닙니다. 일부였다. 중국 나라였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헛소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시진핑이는 김정은이를 시켜서 이제 동북공정을 완성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잡아먹으면 김정은이를 제거하고 이제는 완벽한 동북공정을 이룰 이 책략을 갖고 있는 자가 시진핑입니다. 첫 단추는 정의용 양제처 베를린 90분 극비회동을 통해 갖고 이제 삼노 원칙을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을 담보로, 한미동맹 약화를 담보로 중국과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봅니다. 보도가 나왔네요. 청와대 미화 긴밀 협의 북핵 해결 도움 설득 했다고 했는데 설득됐겠어요? 야, 그건 네 주권에 대한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겠죠.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도쿄의 장원재 특파원이 이렇게 썼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미화 긴밀 협의 아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한국 사드 배치 유감 표명 끝까지 거부. 중의 입장과 우려 인식으로 조율. 중의 입장과 우려를 인식한다. 중도 보복 철회 약속 명시 안 했지만 정부 급한 불부터 끄자 전격 수용. 청와대 삼노 원칙은 원래 정부 입장. 일각 추후 북핵 대처 부담될 수도. 이게 이제 북한 핵과 중국은 조중 동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연결 안 돼 있다고 강변하면서 중국에게는 사드를 양보하고 한미일 전쟁이 나면은 한미일 공조체제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미래의 안보를 포기하고 이제 당장의 이익을 얻어낸 문재인 정권을 봅니다. 자, 미국,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균형감을 요구했다. 이게 균형감이 아니라 이 한미동맹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한미동맹 강화하지 말고 포기해라. 시진핑 2기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시진핑은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주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북한을 잡아삼킬 이 동북공정의 주역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홍준표 씨 적폐 청산한다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이게 정의로운 나라냐? 여야 대표 릴레이 인터뷰를 하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문 정부 6개월 평가하면 코드 인사를 계속했고 정치적 쇼는 잘한다. 문 대통령과 안보 문제 상의하고 싶다. 정치적 쇼가 아니라 50대 언론사가 종북 간첩단이 장악했으니까 그자들이 이제 이렇게 쇼를 해주는 것이죠. 친박 청산 어떻게? 친박 몸부림치는 것 참 측은해. 바른정당 의원들 제자리 돌아올 것.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망. 현상 유지만 하면 다음 총선 승산. 2, 3명 영입해 대선 주자 키울 생각. 이 사람은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모르는지 알면서도 침묵하는지. 그래서 저는 내년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대처하지 못하면 필리핀도 알고서 전자개표기 안 쓴다 하고 3,000대를 파기했는데 당신은 전자개표기 그거 써보니까 3표밖에 안 나더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 속아갖고 홍준표 당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한마디를 못해요? 이 부정선거가 과거의 문제입니까? 이제 6월 달에 있을 지자체 선거의 문제입니다. 미래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진짜로. 이 자유한국당에 이 간자들이 들어가서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내년 6월에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이요. 야당이 지금 야당 같지가 않아요. 자, 신경민이 고용주 이사장은 방송 간강법입니다. 이 우리 당 이 신경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막말을 해댑니다. 예? 방통위 국감에서 막말 또 파행, 한국당 국회 윤리 제소하겠다. 박문진 6.1겸 김장겸 해임만 처리한다. 이게 지금 완벽하게 이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이 경죽 보불의 정권이 지금 하여튼 박문진까지 MBC까지 장악하겠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리 뜨는 고용주, 자리 지킨 이효성 있는데 3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회 종합감사에서 고용주 방송 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정회 후 자리를 뜨며 이효성 방통위원장 옆을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이 시스템은 50대 언론사가 간첩 활동을 보호하는 이 역할을 역대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했지요. 네. 그렇게 해서 50대 언론사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광고하는 것을 막지를 못하고 보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고용주 이사장을 때려잡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북위협 임박된 의회 승인 없이 타격 가능 매티즈 미국방 상원 청문회에서 밝혔다.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북풍계리 핵실험장 붕괴로 200명이 사망했다. 이 국민들을 이게 뭐 죽여가면서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200명이나요? 네. 며칠 전이 일인가요? 최근 일인가요? 네, 언론 6차 핵실험 일주일 뒤 사고가 났답니다. 200명이면 진짜로 정말. 자, 사설입니다. 미완의 한중관계 복원, 사드 사태 교훈 잊지 말아야.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감 답변에서 사드 추가 도입과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불 약속이 이면 협상의 결과라면 앞으로 한중관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보주권 포기 주장이 논거이기도 하다. 안보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이 중요한 미래 안보, 한미일 동맹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드를 대한민국 군대도 갖다 놔야 되고 네. 이걸 다 포기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중국의 사드 보복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중국의 보복 조치들은 중국 국내 산업 보호 육성 정책과 상당 부분 맞물려 있다. 삼불 약속 파기를 내세워 중국이 제2, 제3의 사드 보복을 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13조 원대의 사드 보복 피해를 당하고도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지 않았다. 유사한 사태에 대비해 기업은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되 정부는 외교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안보 주권을 포기한 거래였다고 하는 것을 양 신문이 사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로 혁신하는 삼성 제3의 창업 계획이 되기를 그래서 삼성의 50대 이 리더십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네.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11월 7일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권이 지난해 국회가 234명의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물어서 탄핵을 의결했고 이어서 올해 3월 9일 날 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9명이 박한철과 이정미를 포함한 9명이 이 근거도 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탄핵을 그것도 탄핵안에 대해서 의결한 것이 아니라 파면한다라고 의결함으로써 헌법에 맞지 않는 일을 저지른 것을 트럼프 대통령님 아실 겁니다. 보고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국민들은
이미 50대 언론사가 북계군의 지령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혀 대하지를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한미 동맹이 보호해야 될 것은 한국의 정권이 아니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들어오셔서 안전에 더 많은 이것을 기울여 갖고 3차 세계대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에 트럼프 대통령님이 한미 동맹의 반대편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삼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진호 사건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에서 피납이 풀릴 때까지도 모르는 저희 대한민국의 정부와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이 7일날 방한하신다고 합니다. 공산 좌빨들은 또 프랭카드나 뭐든지 걸어놓고 총 쏘고 난리를 치겠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많이 나오셔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국가입니다. 11월 7일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님을 환영하며 또 애국자들이 모두 나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결코 빨갱이 세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010-5368-1782 010-5368-1782 나뭇잎은 색이 들 때는 예쁩니다. 지금 공산 좌빨 빨갱이들은 노랗고 빨갛고 예쁘게 물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파 이 나라를요. 그러나 낙엽이 지고 떨어지면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저는 앙상한 가지만 남는 추운 빨갱이 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우리 태극기 부대들이, 애국자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지켜내온 이 조국 대한민국, 다시 한번 한성주 장군의 시사브리핑은 국민저항권, 국민의 힘이 무섭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11월 7일 모두 모입시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 멀리 있는 분들은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빨갱이 나라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개성국TV 한성주 장군의 어게인 시사브리핑 윤에스더 PD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경수 여사를 죽였지 않습니까? 이 모기환수 주장하는가? 이 천용택 전 국방장관 국정원장이 오랜만에 나타나서 바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한국군 단독 체제되면 미국의 한국방어 책임 의식이 약화되고 항모 등 증원 전력 활용이 어려워진다. 현행 한미 공동지휘 체계는 싸우지 않고 북에 이기는 전략이다. 자주 침해 아닌 최선의 안보다. 이 정확한 말이죠. 이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흔들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네. 천용택 씨가 쓴 글입니다. 미군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모든 형태의 전쟁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세계 어떤 나라의 추종도 불허하는 값비싼 무형전력, 즉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 모든 유무형전력을 한반도 방어에 직접 투입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현행 전작권 체제다. 더구나 평시작통권을 한국군이 갖고 있고 합참의장이 한반도 평시통합지휘권을 쥐고 있는 현재의 한미연합사 지휘통제체제는 우리 자주권이나 국제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전쟁에서 최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 전략이다. 현행 한미 공동지휘체제는 그 부전승 전략 요체 중의 요체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까지 개발해 대남 군사 위협을 가중시키는 불안정한 안보 환경 아래서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현행 방식은 한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최고 최선의 길이다. 북한의 전쟁 위협이 소멸된 뒤 그때 전략 환경에 맞춰 전작권 문제 등 전면적 안보의 틀을 다시 짜는 것이 순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반미 친중의 문 정권은 조중 동맹을 강화해주고 조선과 북조선과
동맹을 우리 사드 안 갖다 놓겠다. 더 이상 안 갖다 놓겠다. 그 다음에 이 한미일 공조체제 안 가겠다. 전쟁이 나면 공조체제 안 가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미동맹 파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어떤 짓을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 화형식 처하고 이 반미 데모가 극성을 부리는데 이 배후에 문재인 정권이 있는 겁니다. 임종석이가 있고 문재인이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막 트럼프 그 대통령 얼굴인가 뭐 태극기 놓고 막 총 쏘고 그런다는데요. 지금 말이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네. 예비군 무기를 옮긴다고 하는데 일거에 옮긴다고 하는데 이 무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누구 손에 들려질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님 이것도 해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인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십만 정이 이제 전라남도에서 11월 1일 11월 2일 해갖고 이게 옮겨지는데 오늘 내일이네요. 이것도 왜 어디로 가는지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해 주십시오. 사설입니다. 미래 주권 양보한 사드 합의 폭력적 보복 재발한다. 이게 의로운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미래 주권을 양보한 사드 합의. 미래 주권이 뭐죠? 우리가 한미일 동맹 관계를 유지해서 조중 동맹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러시아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겠다라고 포기한 일을 강경화 외무가 문재인 정권이 한 겁니다. 이 미래 주권을 양보한 사드 합의. 그 다음에 사드가 우리도 필요하고 미군도 필요한 겁니다. 이거 더 이상 안 갖다 놓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내년 총선을, 내년 지자체 선거를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약화시키고 조중 동맹 쪽으로 올라탄 문재인 정권이라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갈등으로 중국은 아무런 실질적 피해도 입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롯데 등 중국 진출 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국내 관광업계가 입은 피해도 막대하다. 이 피해가 1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11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모두 국제규범과 상관례를 위반한 폭력적 보복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이에 대해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우리 측이 항의했다는 흔적도 없다. 그저 보복을 풀겠다고 하니 감지덕지하는 건가. 이 굴욕 외교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교범을 따르는 정상적인 관계로 가지 않으면 이번 같은 일은 언제든지 재발한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 그렇다. 이번에도 어떤 재발 방지 장치도 저는 문재인의 반미 친중의 행보다. 반미 친중이 뭘 의미하느냐. 조중 동맹은 지원하고 한미 동맹은 약화시키는 역할을 사드 불배치를 함으로써 천명함으로써 이 일을 문재인 씨가 했다. 일단 산업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줄지 몰라도 그것이 영구하겠느냐. 안보에서는 아니네요. 또 안보에서 사드 말고 다른 걸 배치했을 때 또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이 사드 배치를 가지고 이 공정한 무역 거래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 한마디 안 한 것이 문재인 정권 아니냐. 이런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한국, 일본, 중국이 2년 토 올림픽을 올립니다. 한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고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하고 중국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생의 삼국지 평창에 달렸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도 빨리 해저 터널을 뚫으면 산둥반도에서 우리 서산 요 반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마도를 거쳐갖고 일본 후쿠오카로 들어가는 이 지하철도를 뚫으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이번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 불란서 어디죠? 불란서 칼레로부터 이제 포크스톤이라고 하는데 전장 얼마죠? 50.45km. 거기에 지하로 들어간 부분은 37.8km. 그렇게 해서 이걸 얼마든지 뚫을 수 있고, 그러려면 이 정치 체제가 틀리니까 하나는 사회주의 체제고 두 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체제인데 한일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제 정서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다면 이제 대마도와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지하 터널부터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전을 우리 국민들과 일본 국민들, 중국 국민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해저 터널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영국 도보와 또 프랑스의 칼레 다녀오시고 정말 저도 땅굴은 꼭 존재한다. 김정은을 믿지 말자. 이런 생각이 너무나 들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세요. 영국과 불란서는 1890년대에도 1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이죠. 그때도 이제 도보 해협을 지하 터널로 연결하자라고 하는데 합의해서 불란서도 파들어가고 영국도 파들어가다가 2km 정도 파들어가다가 영국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데모를 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인데도 땅굴, 지하 터널을 파서 랑데뷰를 시키는 것이 시도됐다는 것은 그때도 기술이 그만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다음인 1987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이 지하 터널을 파서 랑데뷰를 시켜갖고 94년도에 개통한 것이 칼레에서부터 도보 해협이라고 하고 칼레 해협이라고 하는데 포크스톤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연결을 해갖고 50.45km를 열차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구멍을 3개를 팠죠. 그리고 지하 이 지층으로부터 45m 평균으로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속 물 밑에. 물 밑에 45m 평균으로 뚫어갖고 랑데뷰를 시켰는데 구멍을 몇 개를 팠다고요? 3개를 팠죠. 자, 그래서 중앙에는 4.8m짜리 작은 굴이고 그 다음에 양쪽 옆에 7.8m짜리 폭에 큰 굴을 뚫어갖고 이제 양쪽으로는 철로를 놔서 철로에다가 이제 차들을 싣고 이동시키는 시스템이고 중앙에는 이제 정비용 차량만이 이 배터리 차죠. 이런 것만이 다녀서 유사시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매 300여 킬로미터 300m당 구멍을 양쪽으로 뚫어 갖고 이제 유사시에는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 객실 하나에 차가 5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큰 차는 또 따로 또 실는 트레인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걸 타보고서 느낀 것은 나올 때도 빠르던데요. 다 나오는 출입구가 달라요. 그럼요. 그래서 다 돼버리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이 지하 터널이구나. 우리는 땅굴이라고 하는데 저 밑에선 지하 터널이고 그 다음에 전투 보병이 기어 나오는 데는 땅굴로 해갖고 보호를 하면서 이제 묻어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들켰을 때 이렇게 다 해놨다라고 저는 이제 다우징 검사와 그 다음에 우리 지워시커 그리고 최근에 들여온 파이썬 3라고 하는 장비로 해보고서 확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미군들과 대한민국 군대가 발표할 필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땅굴에 대비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번에서 어떤 영화 뭐든지 뭔지 그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도 보니까 비저한 그걸로요. 고대 옛날에 그 보석 같은 걸 딱 찾더라고요. 네, 지금은 과학이 그렇게 과학이 저희 기계도 그만큼 지하에 들어가 있는 광물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지하의 동공 그 다음에 이 보물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가 있는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육군은 그걸 찾을 노력을 안 하고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정신병자로 몰고 이렇게 하면서 90년도에 제4 땅굴을 찾고 나서 27년간 땅굴을 덮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북한은 땅굴을 팔 때 휴전선 4km 이남으로 못 판다. 이걸 어떻게 5천만이 믿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김일성이가 만들어낸 천재적인 이 위계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들이 집어삼켜져 갖고 육군을 땅굴을 찾을 수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군이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가 어딘지 저는 잘 모릅니다. 7일날 오신다고요. 미 8군 사령부 안이 될지 어떤 데가 될지 잘 모르는데 그 밑으로 땅굴로 연결해서 펑 터치고 나와서 얼마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생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한민국 전역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미군 당국은 브룩스 대장님은 깨달아 알고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테러를 막아야 됩니다. 예. 선은 단속 피하려고 GPS 떼고 북해역에 들어간 듯하다. 북에 납포됐다 풀려난 391 흥진호 사건. 16일 울릉도 저동항에서 출항을 했다. 21일 밤 북측 경비 함정에 납포됐다. 21일 오후 10시 31분 어업통신국 해경에 수색 요청을 했다. 22일 오전 8시 해경본청 해군작전사령부 청와대 총리실 등에 전파했다. 27일 오전 6시 30분쯤 북한 흥진호 납포 보도했다. 27일 오후 6시 39분 흥진호 해경 경비정에 인계했다. 자, 여기에서 22일 오전 8시 해경본청 해군작전사령부 청와대 총리실 등에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도 몰랐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합참의 의장, 국방부 장관 할 것 없이 몰랐다고 하고, 해경청장, 그리고 해수부 장관도 몰랐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여기에 들어와서 보고했다.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했으면 알아야죠. 불법 조업 위에 고의로 뗀 정황. 선원 조업 중 경비함이 우리 추격 잡힌 후에 북한 배인 줄 알아. 처우에 감사 진술서 쓰고 풀려났다. 선주 측 해경에 안전하다 거짓말. 해경 21일 실종 소식 듣고 문의. 선주 측 22일 선장과 통화 안전. 해경 실종 다음날 청 총리실에 보고. 야 세월호 7시간에 난리치더니 6일 동안 북 납포 모른 것 국조해야. 그리고 이제 와서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북한의 공격 임박 시 미 의회 승인 없이 공격 가능하다. 그래서 의회에 나가서 틸러슨과 매티스가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매티스 국방 청문회에서 밝혔다. 그래서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이 임박하다고 하는 증거가 있기만 하면 공격할 수 있다.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두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 전술핵 재배치 대북 군사 옵션 중 하나로 고려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북핵 대응 위한 7개 옵션을 제시했다. 뭐가?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의회 조사국은 이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걸 조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핵에 대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7가지로 제시했는데, 첫째, 군사적 현상 유지로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테네에서 성화 인수인계, 올림픽 성화가 그리스 아테네를 출발해 1일 한국에 들어오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사실상 시작됐다. 사진은 한국의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울산과학대 김기훈 교수가 31일 그리스 알파인 스키 선수 이와니스 프리오이스에게 성화를 전달하는 모습이다. 이후 그리스 올림픽 위원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성화를 전달받았다. 하나된 미래를 여는 창 평창 제1면에 들어왔습니다. 아테네에서 성화 인수인계를 받았다 해서 이제 평창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저거 한번 볼까요? 16개월 만에 되돌린 한중 정상궤도 사드 갈등 매듭 짓고 모든 분야 교류 협력 정상화를 발표했다. 10일 베트남 에이펙 회의에서 문 대통령 시진핑 정상회담이 열린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문고리 2인방이죠. 국정원 특활비 월 1억씩 받았다. 검찰이 긴급 체포했고 3년간 총 40억 원을 받았고 박정부 국정원장 지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니 45억이나 받았다면 왜 지금에 잡아요? 그동안에 잡아야 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보수 정권의 이 과거를 들추는 작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것보다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1년간 매달려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유산 됐다.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은 보류. 이 조선통신사가 언제 갔죠? 이게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났지 않습니까? 그 2년 전에 보냈죠. 가서 그랬더니만
조선통신사의 이 누구죠? 황윤길, 정사 황윤길, 그다음에 부사 김성일.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온다. 한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선조가 택한 것은 쳐들어올 리가 없다. 대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전국을 안동시키고 이제 92년도에 1592년도에 임진왜란을 맞이하죠. 그래서 왕은 신의주까지 도망가고 이제 중국으로 또 내뺄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서울이 불타고 우리 한양이죠. 이랬던 이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그런 게 유산이 되군요. 네. 자, 사라진 유커. 유커는 중국인 관광객을 말하죠. 네. 유객. 돌아오고 중국 사업도 풀렸으면 하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한국 산업계에 안도의 한숨을 쉰다. 사드 보복 피해 당장 회복 어렵지만 서울 명동상점 알바 다시 고용하고 여행업계 한국 관광 홍보 재개하고 올해 안으로 여행 제재가 풀릴 것으로 본다. 롯데 중국 소비자의 긍정 신호, 현대차도 현지 판매 회복 기대하고 유통업계는 11.11 광분제 마케팅에 들어섰다. 일단은 좋은 시그널입니다. 중국 외교부 한국의 행동으로 옮기고 처리해야 사드 봉합 합의문 발표했지만 중국의 반대 입장에 변함없다며 사드를 반대한다는 거죠. 갖다 놓은 것도 반대한다. 한국의 장애물 없애라고 요구. 중언론 한국 중의 우려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0조 보복 피해 한마디 못하면서 10조 100억 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 포기는 못 박았다. 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의미하죠. 사드가 공격용 무기라면은 괜찮지만 이것이 방어용 무기인데 방어를 이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방어를 더 하기 위해서 사드를 더 갖다 배치하겠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 편을 들어준 문재인 정권을 봅니다. 중국은 사드 반대 재천명했는데 조건 없이 추가 배치 카드를 버렸다. 중의 한미일 군사협력 우려에 군사동맹으로 발전안해를 밝혔다. 정부 북핵 공조 교류 회복 기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외교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것 1번. 2번. 봉쇄와 억지력 강화로 사드 배치와 미군 증파, 전술핵 재배치 등을 꼽았다. 3번.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하도록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면 이를 요격하는 방안. 요격하자. 4번. 미국 폭격기나 크루즈 미사일을 사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설을 폭격하고 발사대를 제거하는 방안. 그 다음에 5번째. 북한 핵밀줄 생산시설과 핵폭탄 연구단지 등 핵 관련 시설을 모두 타격하는 방안. 6번째. 무력을 동원한 북한 정권 교체를 거론. 마지막으로 비핵화를 전제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방안.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옵션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협상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카드. 그래서 공산화를 월남이 공산화됐듯이 대한민국도 공산화되는 과정을 이제 미국이 이제 허용하는 방안도 7번째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간달간달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7번째 옵션도 등장할 수 있다는 월남 사우스 베트남이 망해갔던 전철을 그래서 미국이 땅굴과 간천망에 의해서 월남을 잃었는데 대한민국도 더 심각하다. 이걸 문재인 정권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 내비둬라. 그러면 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방법도 이 의회 조사국에서 제시한 방안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정권이 심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우파를 막 지향하고 공산당 때려잡아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찬양하는 셈이 되니까 그런 7가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철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7번이 저는 키라고 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하러 들어오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북을 옹호하는 정권이냐, 미국과 함께 한미 동맹으로 북을 이제 이것을 제거하려고 그렇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걸 지금 확인하러 오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근데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줘야 됐어요. 국민은 그러지 않다고. 자, 그래서 그날 국민들은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그다음에 선제 공격이라도 불사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다음에 전술 핵을 재배치해 주시오. 그다음에 전쟁 비용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은 분담할 의사가 있습니다. 전쟁 비용이 중요합니다. 전쟁 비용을 문재인 정권은 안 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전쟁 비용을 우리가 댈 테니까 북핵 문제를 당신이라도 해결해 주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아니 겁니다. 금이고 뭐고 다 팔아야죠. 옛날에도 예. 금모으기도 했잖아요. 그럼요. 우리 국민이 공산당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해야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역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이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며칠 날인지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가야죠. 예. 다 나가야죠. 자, 원전 국제 무대에서 청와대 보좌관 문미옥이라고 하는 과학기술 보좌관인데 한국 장점 쏙 빼고 탈원전만 홍보했다. 우리 탈원전한다. 웬일이야? 대한민국 원전 기술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 짓거리를 문미옥이라고 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속이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여자예요? 겁니다. 뭐 보좌관이라고 해요.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문미옥이가 이제 대한민국의 장점, 기술 장점을 홍보할 수 있는 국제회의에 가서 우리 탈원전한다. 우리 기술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 짓거리를 하고 망할 있는 겁니다. 망자네요. 그래서 경죽보불의 문정부라고 썼습니다.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는 문정부. 정부 신고리 중단 때 법적 근거 끼워 맞춰. 국감서 절차적 문제성 제기. 법무공단 에너지위가 권고 결정. 산업부 다른 법조항 재검토 요청. 한수원의 직접 중단 권고 길 열어. 지금 나라 죽이기, 경제 죽이기가 원자력 분야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대통령의 과학보좌관이라고 하는 자가 국제 원자력 기술을 팔 수 있는 자리에 가서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탈원전한다. 우리 이제 우리 거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에 앞장선 문미옥이를 보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씨 중에는 문세광이가 그러니까 다 문씨들이. 문세광이가 박근혜 어머니 박근혜 대통령